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놀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음식입니다. 한국 음식은 맛있기로 유명하지만 또 하나 놀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음식이 너무 달다는 점이죠. 사실 이건 우리도 모르게 느끼고 있는 문제입니다. 가끔 이런 경험 없으셨나요? 밥 한 끼를 먹고 난 뒤에도 유난히 입안이 달고 텁텁한 느낌. 또는 이 정도 설탕이 들어가도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단 음식을 먹었던 순간. 이게 작은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 몸에 쌓이고 쌓여 위험 신호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탄수화물 섭취량이 원래 많기 때문에 혈당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서 당뇨 전 단계에 접어드는 사람이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당뇨가 췌장에 부담을 주고 최악의 경우 췌장암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은 식사 전에 간단히 이것만 먹어도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음식들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가치 있는 시간 가시TV입니다. 아직 구독을 안 해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주변에서 당뇨로 고생하는 분들 정말 많아졌죠? 사실 통계적으로도 한국에서 당뇨 환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당뇨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걸까요? 먼저 우리의 식습관이 크게 변한 게 한 가지 이유입니다. 예전에는 채소와 나물, 밥 중심의 식사가 일반적이었는데요. 요즘은 고칼로리와 고탄수화물 음식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아침에 급히 빵 한 조각, 점심엔 국밥, 저녁엔 치킨과 맥주. 이런 식사 패턴을 반복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특히 라면이나 간편식, 가공식품처럼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음식들이 점점 일상이 되고 있죠. 이런 음식들은 당뇨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에 활동량 감소도 큰 문제입니다. 예전에는 하루 종일 몸을 움직이는 일이 많았는데 지금은 대부분의 시간을 앉아서 보내죠. 자동차나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다 보니 걸을 기회도 줄어들었고요. 운동 부족 상태가 만성화되면 혈당을 잘 처리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게 쌓이면 당뇨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스트레스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한국은 스트레스 강도가 높은 사회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과도한 스트레스는 혈당 조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늦은 밤 야식이나 불규칙한 생활 습관이 겹치면 췌장이 점점 더 지치게 됩니다. 당뇨병은 단순히 먹는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방식 전반에서 생겨나는 질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나이와 유전적 요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인슐린을 분비하는 능력이 떨어지는데요. 그래서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당뇨병 환자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한국인은 서양인보다 선천적으로 인슐린 분비량이 적은 체질을 가지고 있어서 체중이 정상이어도 당뇨병 위험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보다 당을 많이 먹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커피 한 잔, 달달한 간식, 심지어 건강식이라고 믿었던 음료에도 설탕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런 자잘한 설탕 섭취가 쌓이면 췌장을 지치게 만들고 결국 당뇨병 발병 가능성을 높이는 겁니다. 이처럼 한국에서 당뇨 환자가 급증하는 이유는 우리의 식습관, 생활습관, 그리고 환경적인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그럼 당뇨가 걸리면 왜 췌장암의 위험이 커지게 되는 걸까요? 당뇨병이 췌장암의 위험을 높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당뇨는 인슐린 저항성 상태에서 발생합니다. 이 상태에서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면 체내에서 과도한 인슐린이 분비됩니다. 이 과잉 인슐린은 췌장의 세포들에 부담을 주고 췌장 세포들의 변형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변형은 암 세포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적 원인이 됩니다. 또한 당뇨병 환자에서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으면 고혈당 상태가 지속됩니다. 고혈당은 체내 염증 반응을 유발하고 만성염증은 암을 포함한 여러 질병의 발생을 촉진하는 주요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지속적인 고혈당과 염증은 췌장암 발생의 위험을 높이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연구에서 당뇨와 췌장암의 관계를 밝혀왔습니다. 2012년 발표된 연구에서는 당뇨병 환자가 췌장암에 걸릴 위험이 비당뇨병 환자보다 2배 이상 높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췌장암이 발생한 후 당뇨병이 유발될 확률도 상당히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고혈당과 인슐린 저항성은 췌장암의 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강조되었습니다. 그럼 당뇨를 예방하고 췌장암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식사 전에 이 음식들을 먹어주는 겁니다. 혈당 조절에 아주 좋기 때문인데요. 식전에 먹으면 좋은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계란입니다. 계란은 고단백, 저탄수화물 식품으로 식사 전에 먹으면 혈당 상승을 막는 데 효과적입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계란에 포함된 단백질은 소화가 느리게 이루어져 혈당을 서서히 올리기 때문에 식사 후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계란에 포함된 오메가3 지방산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감소하면 체내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작용해 혈당을 더 잘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당뇨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계란을 먹으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혈당 관리에 유리한 상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으로 특히 수용성 식이섬유가 많습니다. 이 식이섬유는 위장에서 천천히 소화되며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식이섬유는 또한 소화 과정에서 혈당 흡수 속도를 늦추기 때문에 식후에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양배추의 글루코시놀레이트 성분은 체내에서 활성화되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양배추에는 비타민C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염증을 줄이고 혈당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양배추를 생으로 섭취할 때는 그 효과가 더욱 두드러지는데 이는 열을 가하지 않아서 영양소가 그대로 보존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그릭 요거트입니다. 그릭 요거트는 단백질 함량이 높고 당분이 낮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매우 유효합니다. 단백질은 혈당을 서서히 올려주므로 식후 혈당 급등을 방지하고 인슐린의 민감도를 높여줍니다. 또한 프로바이오틱스라는 유익한 미생물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장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장내 미생물이 건강하게 유지되면 혈당 조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릭 요거트에 들어있는 유산균은 장내 염증을 줄여주고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 혈당을 보다 잘 조절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또 그릭 요거트는 지방 함량도 적당히 포함되어 있어 포만감을 주고 과식을 예방하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이처럼 계란, 양배추, 그릭 요거트는 각각 혈당 조절에 유익한 성분들을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들 음식을 식사 전에 섭취하면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방지하고 당뇨 예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식사 전에 먹으면 혈당을 떨어뜨려주는 좋은 음식들을 알아봤다면 이제 반대로 당뇨를 부를 수 있는 최악의 음식들에 대해서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뇨와 췌장암을 예방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먹고 피해야 하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죠. 첫 번째로 과일 주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과일 주스를 먹으면 건강에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생과일 주스도 당뇨를 유발하는데 큰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생과일 주스는 과일 자체에는 풍부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있지만 과일을 짜거나 갈아서 만든 주스에는 과일의 섬유질이 거의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 대신 과일에 있는 당분은 그대로 남게 되죠. 과일에 포함된 과당이 혈당을 빠르게 상승시킬 수 있기 때문에 혈당이 급격히 올라갈 위험이 큽니다. 일반적으로 과일은 섬유질 덕분에 천천히 소화되고 흡수되지만 주스 형태로 섭취하면 그 속도가 빨라지면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사과 한 개에는 자연적인 당분과 섬유질이 있지만 같은 양의 사과 주스를 마시면 그 섬유질이 빠져나가고 당분만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 급상승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가 걱정되는 분들에게는 이러한 빠른 혈당 상승이 매우 위험합니다. 자주 마시면 결국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키고 당뇨의 발병 위험을 높이게 됩니다. 게다가 과일 주스를 과도하게 마시면 췌장에 무리를 주고 췌장이 과도하게 인슐린을 분비하게 되면서 췌장암의 발병 위험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당분을 지속적으로 섭취하게 되면 췌장이 과도하게 일하게 되어 세포 손상을 초래하고 이는 췌장암을 포함한 여러 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트랜스 지방이 많은 음식들입니다. 트랜스 지방은 인위적으로 제조된 불포화 지방으로 우리의 몸에서 쉽게 처리되지 않아 혈당을 높이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트랜스 지방이 포함된 음식은 주로 패스트푸드, 가공식품, 디저트류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트랜스 지방은 체내에서 염증을 일으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면 혈당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져 결국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커지죠. 또한 트랜스 지방은 혈관 건강에도 좋지 않아서 고혈압과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질환들이 췌장에 부담을 주면서 췌장암의 발병 위험도 높아지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트랜스 지방 섭취가 많을수록 췌장암을 포함한 여러 종류의 암 발병 위험이 증가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트랜스 지방은 체중 증가를 유발하고 비만을 초래할 수 있어 비만 역시 당뇨와 췌장암의 위험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과일 주스와 트랜스 지방이 많은 음식들은 당뇨뿐만 아니라 여러 질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식사 전에 섭취를 피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와 췌장암을 예방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이 두 가지 음식을 조심해서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삶을 가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드리기 위해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